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미국 미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다는 소식에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9만 3천 달러대까지 하락한 다음 다시 10만 달러 고지를 넘은 것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전 장중 1,438원까지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에 원화 매도가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개입도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이 불발된 뒤 전국 혼란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가 9일 장 초반 연 저점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경기 둔화와 트럼프발 리스크에도 저가 매수세로 하락을 떠받치던 개인 투자자들마저 투매 양상을 보이면서 증시의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란히 하락 출발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낙폭을 키우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물을 쏟아내며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장에서 바로 수익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민주입니다.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모습 속에서 장 마감해줬는데요. 먼저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후장 들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더욱더 키운 채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2,400선이 붕괴된 코스피 지수 결국 3% 가까이 빠진 2,360선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크게 낙폭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다시 한번 써줬습니다. 장중 5% 가까이 하락세 보여주면서 627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낙폭은 점점 더 커지면서 개인 매도 우위 보이면서 8,800억 원대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홀로 7천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개인은 매도세가 더욱더 강하게 보이면서 마감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3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관 각각 2천억 원대, 1천억 원대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크게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9일 노무라증권은 범용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예상보다 약세를 보인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모두 내려줬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삼성전자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결국 1.2% 하락하면서 53,400원으로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현재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빨간불 켜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전자는 인도법인 기업공개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9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에 더해 기관의 수급까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장중 저점 대비 하락폭을 많이 축소했지만 파란불 켜내면서 38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급락을 하면서 6.8% 빠졌고요. 28만 원 선까지 내려와줬습니다. 2차 전지는 그나마 좀 제한적인 하락세 보이면서 에코프로 BM과 HLB가 선방해줬고요. 리가켄바이오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계엄령 여파 속에서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여전한 불안정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사명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너무 흐름이 좀 어려운 상황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같은 날은 참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네. 전체 이제 시장 부분들은 지난 주말에 탄핵
그 이제 표결 이 부분들이 정족수 미달로 이제 불성립이 좀 됐었습니다. 다만 그리고 나서 그 와중 속에서 이제 같이 제2의 어떤 계엄령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확실성 일단은 그 계엄령에 대한 위험 이 리스크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걸로 이제 봤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이제 증대가 좀 됐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주말에 뭐 탄핵 쪽 표결 여부도 남아 있지만은 주가라는 것은 그럼 탄핵이 안 되면 계속 빠지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은 그걸로 이제 충격이 끝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또 이번 주말에 또 부결되고 또 부결되면은 연속 한 달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어느 선까지 빠질 수 있는 하락폭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의 차트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이제 그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거의 하단선까지는 현재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이 물론 빠지더라도 일시로 반등했다가 빠질 여력은 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저점 라인의 추세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점. 그러니까 7월 달부터죠. 2,890, 2,900에서 했던 장이 지금 5개월 연속 빠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뭐 살펴보더라도 지금까지가 약 100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20일 거래일이 한 달이기 때문에 5개월 동안 빠졌는데 오라는 것은 하나 이제 변곡수에 좀 해당이 됩니다. 올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음봉이 좀 5개째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 또는 내일 중은 하방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둬야겠지만 오늘 같은 하락 같지는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코스닥 장세는 더 하락을 했죠. 그래서보다는 상당히 더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추세선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하단선, 그러니까 이 하단선으로 그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하락의 유의폭은 살짝 더 있습니다만은 채널상으로 보시면은 저점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락이 거의 마무리 국면, 물론 반등, 그랬다 해서 V자 반등은 아니고 바닥을 다지는 국면, 또 주말에 탄핵, 뭐 2차 탄핵의 부분들이 또 실현이 된다 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여야에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합의 이런 것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는 좀 많이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뭐 충격적인 부분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쇼킹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더 심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비상 계엄 체제 하에서도 이제 이 그러니까 권한 대행으로서 총리 체제가 들어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대한 안정화 조치가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 당국에서도 실제로 이제 발빠른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식 안정 펀드, 그다음에 전체 시장 안정 펀드들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안정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장 시장 분석 함께 살펴봤는데요. 상승과 하락하는 섹터에 대한 종목들도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 이제 상승률 현재 섹터 한번 잠깐 보시면은 오늘 뭐 상승률 섹터 뭐 이제 상승률 상한가 종목군들을 배워보면은 코이즈, 경남스틸,
뭐 형제 IC, 카스 뭐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정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언급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껄끄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승률 뭐 상위 종목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현재 껄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약간 패스를 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보면은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좀 잡히네요. 근데 아남전자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거는 예전에 오래되신 분들이 아는 건데 내셔널 TV 해가지고 칼라 TV를 생산을 좀 했었습니다. 삼성하고 LG에 밀려서 상당 부분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의 사장이 됐는데 그러면서 오디오 쪽으로 강화가 됐는데 오늘 뉴스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을 인수를 했죠. 오디오 기업 전문 기업인데 오디오 전문 기업 하만을 인수했던 것은 AI 에이전시 시대에 AI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남전자는 무슨 어떤 차이점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납품을 하는 그런 계열사이기 때문에 AI 쪽에 삼성에 대한 포문이 서서히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만약에 있으면은 요거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률 뭐 상위 특징주 중에서는 다른 뭐 정치 관련된 주를 다 빼고 보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나머지 부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 전체 뭐 큰 흐름들을 보시면은 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정치 인맥 관련주가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불변명하기는 하지만은 오픈베이스나 이런 것도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데이터를 처리, 가공, 분석, 시각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때는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 SI 업체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오픈베이스 또는 오픈베이스 자회사가 이런 일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순환매로서의 어떤 흐름이 오픈베이스에서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정도에 좀 약간 출렁거리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 대장주로 먼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픈 베이스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섹타주로 보시면은 보안 쪽으로는 뭐 접혀 줍니다. 클라우드 쪽으로 접혀 줍니다만은 이쪽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올랐던 것은 안내바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약간 올라주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이 점 그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연동돼서 이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클라우드웍스라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빨간색 표시가 됐고 또 20일 주기 사이클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올라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특징적인 종목군들 잠깐 한번 보시면은 오늘 대부분 이쪽 관련된 그 정책 관련된 종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기도 하고 또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던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로봇 쪽하고 자율주행 쪽. 좀 해당이 되는데 삼보모터스도 이런 그 전기차에 관련된 독자적인 뭐
자동차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쪽에도 뭐 특화된 부분들이 1인승 전기차 뭐 이런 쪽에서도 특화된 모델인데 최근에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또 장이 안 좋은 가운데 뭐 출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일 정도의 뭐 조정이 있다 하시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아직까지는 혼자 하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헤쳐나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의들 보다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임상현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으로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주요 이슈들 어떤 걸 좀 꼽아주셨을까요? 예, 오늘 뭐 정책 관련된 부분하고 언론 관련된 부분들 좀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걸 좀 빼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이슈로 올라왔죠. 그래서 분석가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에 낙관론이 상당히 부상이 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로 올라왔고, 또 테슬라가 신고가가 이제 갱신이 되면은 또 국내 시장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어떤 그 CEO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사업 영역 자체가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좀 돼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풀어줄 확률이 상당히 이제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 부분들이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제 이슈적인 첫 번째 부분들은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이 부분들이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SOS랩이라는 종목을 하나의 그 특징적인 종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S랩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라이다 쪽의 상용화를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용 인식 센서는 카메라, 테슬라는 카메라 위주로만 돌아가는데 카메라 외에 라이다, 빛을 반사시켜서 하는 라이다, 그다음에 전파를 반사시켜 하는 라이다는 좀 틀립니다. 그다음에 적외선, 초음파 또는 적외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장착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라이다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라이다가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현재 20일 주기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1일 주기 사이클의 어떤 흐름의 사이클이 형성이 좀 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징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SOS 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자율주행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의 양자 컴퓨터 수출 통제 관련된 이슈들도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좀 다양한 이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 마무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자 컴퓨터 이슈 먼저 함께 짚어본 다음에 종목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실까요? 예, 제가 첫 번째만 이슈를 다루는데 이제 두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는 선까지요. 네. 자, 양자 컴퓨터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보면은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3D 프린팅을 수출 통제 전략 어떤 통제 쪽에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알다시피 미중의 이제 패권 다툼이 굉장히 심한 부분인데 1월 달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 바이오, 그다음에 양자, AI 쪽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보조를 맞춰서 같이 좀 진행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 기술 같은 경우는 빅테크에서 보통 많이 좀 하는 분야가 되고 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국내 관련된 부분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자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 통신, 양자 암호 통신 분야에서 선도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양자 암호 통신, 그러니까 통신 인터넷을 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무선 통신 이쪽 관련된 부품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도로 다시 한번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부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통신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쪽 중에서도 그래도 차트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종목군들.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이런 채널을 약간 그려주면서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데 1월 달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면은 그때 이제 시세가 낮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되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으로 한번 보신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좀 쉬지 않고 바로 하나 더 넘어가면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슈로 나오는 것이 스페이스X와 경영이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에어버스 이 부분의 어떤 감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스페이스X의 가장 유명한 장면 보셨죠? 로봇팔이 다시 한번 잡는.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X의 경쟁력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주로 또 달로 또는 위성으로 쏘아 올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달을까지 가는 그런 많은 수송선이 필요하죠. 물론 3개월이 걸린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략적 스타쉽에 대한 완벽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화성 종복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됐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어떤 입장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약간 보시면은 이쪽 국내 관련된 부분에 보시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이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다. 물론 오늘 이제 많이 좀 현재 테마가 돌지 않아서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총이 한 1,000억 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캔커라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부품 제조 그다음에 정비 이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되고 있고 향후 드론이 됐을 때는 1인용 드론 비행기 이런 부분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양상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성장성이 약간 돋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장이 안 좋아서 바로 스트레이트 급락이 돼버렸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볼 부분들은 뇌에 관련된 뉴런 이쪽 뇌 뉴럴 링크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좀 해당이 되는데 뉴럴 링크에 관련된 뭐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휴먼하고 머신의 인터페이스 HMI에서 지금은 브레인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 BCI 쪽에 컨셉이 좀 강화가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 뇌에 대한 신경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바로 현재 신경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나 아니면 로봇파를 작동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불어 닥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을 하나 보면은 현재 TNR 바이오 현재 NNC 바이오 한번 잠깐 보시면은 N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런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N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인체 조직 이식제 국내 1위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뇌라는 것은 결국은 뇌 임플란트와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현재 이식제 쪽, 인공장기 쪽으로 서서히 확대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NNC 바이오가 이런 어떤 흐름에 어떤 편승을 해서 오늘 올라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급등에 좀 누림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테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뉴럴링크 등 최근 시장에서 다 주목받는 이슈들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4개 테마주 중에서 어떤 쪽에 가장 좀 무게를 두고 계시나요? 아마도 1월 달에 네네. 1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오 대한 어떤 붐이 굉장히 불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원래는 이제 12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바이오위원회라는 이름을 갈고 계속 위원회를 발족을 했죠. 그래서 5월 달에는 국가우주위원회 발족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 AI위원회가 발족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12월 달에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출범을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자 기술 관련된 전략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하려고 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약간 뭐 지연이 될 수가 있는데 내년 2월에 이제 첨생법 관련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진행이 2월 달에 본격적인 실효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발효가 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연말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좀 좋아질 확률이 많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테슬라의 CEO의 뉴럴링크 이 부분에 대한 파괴력이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고 이거는
브레인 컴퓨터의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의 영역이고 로봇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 또 뇌에 관련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체 이식제나 대체 장기나 이쪽 관련된 부분에 파급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뇌신경 쪽만 영역이 아니라 이런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뇌신경 쪽이기 때문에 뇌신경 관련된 줄기세포 쪽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어서 바이오 바람이 한번 좀 세게 불지 않겠냐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럴 링크와 인공장기가 조금 신선한 재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징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어서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 뉴럴링크 이제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뇌신경 과학 쪽 이런 부분에 해당하고 디지털 치료제 네.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기장 쪽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있고 전파로만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 이런 쪽도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 장기 이 부분들은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인 종목은 옵티팜이나 이게 이종 장기 이쪽이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엠젠 솔루션 이런 종목이 이쪽 관련된 이종 장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두 개의 종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 장기 쪽은 현재 이지바이오 자회사점에 해당이 되는 옵티팜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좀 아주 조용한 어떤 흐름들이 주봉, 일봉, 월봉으로 보나 조용한 흐름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하방 정치성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장기라는 것은 사람의 유전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돼지 유전자에서 빼서 사람 유전자를 이렇게 편집을 좀 해서 사람의 어떤 장기처럼 인식할 수 있는 면역거부 현상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의 신장을 그대로 사람한테 하면은 바로 10분 만에 딱 굳어버립니다. 이거는 면역거부 현상 때문에 그런데 면역거부를 없애는 유전자 편집하는 묵인돼지, 휴머나이즈드 피그라고 좀 하죠. 그런 걸로 배양을 해서 했을 때는 이걸 하는데 보통 지금 임상실험으로는 몇 달, 1년 이렇게 되는데 유전자를 계속해서 면역거부 유전자를 찾아내면은 3년, 5년, 10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옵티팜도 순환매로 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TNR 바이오팹이라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TNR 바이오팹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요거는 3D 이제 프린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3D 프린팅을 어떤 걸로 하느냐 하는 건데 생분해성 재료 가지고 꼭 코 형태 비슷한 거, 그다음에 귀 형태 비슷하게 해서 귀가 절단됐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귀 모양의 생체 이식제에다가 줄기세포나 세포를
이렇게 뿌려서 3D 프린팅을 해주고 배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식을 한다든가 이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TNR 바이오팹에 관련된 가장 특징적인 어떤 흐름. 그다음에 향후 이런 흐름들이 인공장기, 특히 인공장기는 오가노이드라고 하죠. 오가노이드 쪽에 흐름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게 줄기세포로 만약에 프린팅을 하게 되면은 인공장기까지도 뭐 성장이 되는, 그러니까 뭐 심장 근육이나 혈관 세포를 한다든가 이쪽에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파급력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으로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단 하락이 됐지만 하단에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V자로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뭐 TNR 바이오팹이 의료기기 쪽에 좀 잡히죠. 3D 프린팅 쪽에 어떤 흐름이 좀 잡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네오팩트라는 종목군도 이쪽 관련된 뉴럴링크하고 관련된 종목인데 시총이 워낙 적어서 이거는 패스를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럴링크와 인공장기 특징주 관련해서 좀 함께 또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하락해서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시청자들의 고민 상담 임상현 전문가님께 한번 문의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위츠 좀 올라와 있습니다. 위츠 매수가는요, 15,000원에 비중 5% 들어가 있습니다. 5%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13,230원의 종가 형성해줬는데요. 매수가까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위치 같은 경우는 전력 전송 관련된 모멘텀 종목이고 이제 상장한 지는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 내역, 차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보통 한 달 또는 석 달, 6개월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보유수 물량이 풀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제 접어들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위치란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시총률이 가벼워서 그렇게 급나갈 가능성은 뭐 적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방 경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이제 15,900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9% 정도 진행이 되는데 좀 약간 밀려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물린 것 같은데 지금은 강한 하방 경지성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공모가 이해로 또는 공모가에서 그렇게 별변력이 없이 이렇게 약세가 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하방 경지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은 약간 주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인 16,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약간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 정도가 되면서 매도 시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16,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35만 원에 비중 15%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 28만 5천 원에 6% 넘는 큰 하락폭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어떤 전략도 이어서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테마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3대 의약품으로 현재 주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상 이 바이오 의약품을 주도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바이오가 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좀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급락을 좀 한 뒤에 지금
쓰리바닥을 좀 찍었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가 지금 35만 원인가요? 35만 원 정도 되면은 많이 이제 밀리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리바운딩 반등이 충분히 들어와줄 수 있는 위치가 좀 해당이 되고 들어와준다면은 약 36만 원, 38만 원 이 정도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되면은 어느 정도 마디 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약간 보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반등 충분히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루닛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 7만 원에 비중 10%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종가 65,300원 형성해줬고요. 1.5%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종가 어떤 대응 전략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루닛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 의료 AI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의료 AI 쪽의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좀 하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 이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트위터 X에 뭐 이런 현재 엑스레이 기기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은 제대로 AI로 진단을 해주겠다. 뭐 이런 그 발언이 상당히 센세이션을 좀 일으켜서 이 의료 AI가 부상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여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원격 의료 관련된 그런 AI 쪽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도 가장 결합하기 좀 쉬운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바로 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나 AI로 신약 개발하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어차피 의사의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의료 쪽에 시장이 보편화되면은 누구든지 이런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어차피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고 기본적인 내역 이런 확률도 높은 분석은 전부 다 AI가 좀 해주기 때문에 이런 AI 서비스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살아 있죠. 상승과 조정 부분에 20일 주기로 살아 있고 추세 반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루닛 한번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다. 그리고 지금 7만 원에 이제 10%가 되는데 지금은 고점에서 살짝 밀려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은 이 고점을 넘어서 충분하게 8만 5천 원 내외까지는 한 번은 또 슈팅 거의 9만 원 가까이 한번 슈팅할 수 있는 주도적인 영역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이 1조 8천억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하방 역시을 보이고 오히려 올라와주고 있다는 것은 중장기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9만 원까지도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마디 매매 좀 해주신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네, 루닛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성장성의 기대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8만 5천 원 내외 9만 원 가까운 목표가 함께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휴니드 올라와 있는데요. 8천 원 그리고 10%의 비중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6,580원의 종가 형성해줬고요. 11% 가까운 꽤 큰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도 함께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방산주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급락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분들은 좀 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것도 있는데 방산주 부분들은 중장기로는 성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스라엘과 중동 정도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부분들
를 받아들일 확률이 많다. 현 어떤 이 국경선에서 그대로 멈추고 대신 20년 동안 나토 가입을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푸틴의 입장에서는 뭐 나 죽고 난 다음에 뭐 나토 가입이 되든 어쩌든 상관없다. 오케이 할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시 한번 그걸 꺾어 넘어가서 당장 가입을 하게 되면은 현 국경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것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토에 가입하느냐, 20년 후에 나토에 가입하느냐, 요거인데 만약에 절충점이면은 10년 후에 가입한다 하면은 뭐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토 가입의 시기의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은 위축이 되지만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국 내 이 방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산 산업은 심리적으로는 위축이 되지만 후속적으로는 계속해서 나아줄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중동의 대중국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신경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시점을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가 되면은 많이 8,000원에서 매수를 좀 했는데 많이 밀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급락하면 절반 정도 반등이 좀 주어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급락이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하락이 거의 멈춰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살짝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반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7,800원, 8,000원 이 사이까지 뭐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살짝 못하게 반등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휴니드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반등 시 매도 시점 좀 잡아보라는 의견 제시해줬는데요. 8,000원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문자 상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타이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